수많은 이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부산국제시장. 일제강점기 말 도태기 시장으로 시작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시장은 가파른 현대사의 질곡을 견뎌왔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치열한 어떤 삶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경이 바뀌고 사람은 달라졌어도 70여 년의 세월을 꿋꿋이 자리해온 국제시장.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부산 중구 신창동 일대 널따랗게 자리 잡고 있는 국제시장.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 한 바퀴를 다 돌아보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 곳곳엔 외국어로 쓰인 간판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국제시장의 명성은 이름만큼이나 국제적입니다. The market is very nice here. You have a bright variety of everything. You get anything here. It's perfect. The variety of the goods are just incredible. It's wonderful. You get anything here, from the pantalone to the shoes to the camicia, everything. 국제시장이 지금과 같이 커진 것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온 지영철 씨. 그는 그 시절 국제시장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번화가지만 과거에는 여기에 노점이 가운데 쭉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시장이 아니고 민가 집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피난 나와서 여기에 노점들을 쭉 펴고 여기서 장사하던 중에 어머니 가게는 뭐 가게를 할 수 없지만 노점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피난민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그 시절. 점포는 고사하고 좌판 하나 얻기 어려웠던 터라 대부분의 상인들은 물건을 어깨에 둘러매고 장사를 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시절에 노점을 시작해 평생을 국제시장 상인으로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 영철 씨는 지금도 그 시절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6.25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도 우리를 어떻게 키울 수 있었는지. 이 얼굴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그렇게 독한 면이 있는가. 국제시장에서 쌍둥이 엄마로 유명했어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5 자녀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 군복 장사는 어머니의 첫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먹일까 하고 그냥 주섬주섬 내려가는 게 국제시장이에요. 군복들을 치마 밑에 숨기고 땅에 앉아 있으면 그분들이 장사하다가 이제 다 팔면 또 와서 옷 내놔라 그러면 어머니 내주고. 그래서 그게 국제시장에서 첫 장사 걸음이 됐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팔아야 했던 시절. 당시 국제시장에는 밀수품이 많았습니다. 군복과 군화를 비롯해 미군용 깡통 음식과 모포 등 미군 부대에서 빼내온 군수품이 주요 상품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국제시장이 된 배경에는 이처럼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도태기 시장이 생겨났던 광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 밑에 해가지고 용산 밑에 대각선을 해가지고 쭉 돌아와가 부평동 이거를 일과 이거를 합쳐가지고 도태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부산 신창동 일대를 소개지로 지정하고 빈 공터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인이 밀집해 살았던 터라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빈터가 남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있던 건물을 다 뜯어버렸으니까 철거해버렸으니까 빈터가 남은 상태. 그러니까 이 빈터에 일본인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필품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죠.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했던 일본인들. 그들의 짐이 보따리째 사고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돛대기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돛대기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 토루에서 나왔다고요. 토루는 잡다, 뭐 가지다, 취하다 이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기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밭대기, 잣대기 할 때 무슨 이 채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합성된 이런 언어라고 이제 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복이 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 한국 전쟁이란 험난한 시기를 거쳐온 국제시장. 하지만 국제시장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변했다. 그 어머니가 처음 얻어서 장사한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코너 건물이 어머니와 그 어머니 친구들이 여기를 본부 삼아서 이곳에 장사하셨다고. 요만큼을 가게로 내줬기 때문에 여기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쭉 앉아 있었죠. 맨몸으로 국제시장에 들어와 노점을 하며 억척스럽게 삶을 꾸렸던 피난민들. 점차 형편이 나아지면서 점포를 얻는 이들이 많아질 무렵 부산은 불산이라 불릴 만큼 화재가 자주 일어났는데요. 그중 국제시장은 시장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대형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것도 뭐 수시에 그때는 전부 그게 판자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가 있는 뭐 있나 뭐 전부 다 호롱불 켜고, 에? 그다음에 촛불 켜고 이러니까 막 그냥 뭐 나눠 가다 그 불이 붙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 한동안 그 화재로 인해서 장사길이 좀 막혀서 좀 고생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안정이 될 때까지. 대형 화재 이후 국제시장은 목조 건물로 재건을 했지만 이 역시도 화재로 불타버리고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재건축을 한 것이 오늘날 국제시장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국제시장은 숱한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꿋꿋이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어머니를 도와 이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지영철 씨. 어머니가 했던 옷가게는 이제 사촌 동생이 물려받아 꾸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왕구 살았습니다. 6.25 지나고 들으면서 우리 고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내가 여기 놀러 오면서 용돈 얻으러 자주 오셨지. 고모님이 옷장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면서 국제시장을 알게 되었고. 옛날같이는 않지. 이제는 뭐 옛날에 부모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자식들의 일터가 된 국제시장. 이들에게 국제시장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혈연 단신 넘어와서 여자들이 자녀들 키우는 사람은 집을 안 샀다니까요. 왜 안 사요?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어머니와 같이 장사하던 사람의 반은 다 과보였어요. 다 남편들이 군대 나가서 죽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꿈은 언제든지 돌아갈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면 그 어른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나 봐고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배고픔과 가난을 오롯이 견뎌낸 애환의 장소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단순히 시장이기 이전에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힘의 원천이자 내일을 꿈꾸게 한 희망의 터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